여러분, 11월 7일. 이날이 어떤 날인지 알고 계신가요? 바로 겨울의 문이 열리는 날, 입동입니다. 대부분은 이제 겨울이 시작되는구나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사실 입동은 재물의 문이 닫히느냐, 열리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날로 전해집니다. 옛사람들은 입동을 단순한 계절의 변화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입동은 복이 스며드는 문턱이요. 돈이 들어오는 길목이다. 라고요. 기온은 차갑게 떨어지지만 기운은 안으로 모여드는 시점입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밖으로 흩어졌던 양의 기운이 이제 집 안으로, 우리 몸 안으로, 그리고 마음 안으로 모여듭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올겨울의 재물운, 건강운, 대운이 갈라집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입동에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반드시 먹어야 하는 음식,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실천해야 할 행동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입동이 되면 세상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따뜻한 불의 기운은 가라앉고 차가운 물의 기운이 올라오기 시작하죠. 이건 단순한 온도의 변화가 아닙니다. 자연의 에너지가 외부 활동에서 내부 축적으로 전환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흩어진 것을 모으고 쌓은 것을 지키는 것.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때 실수를 합니다. 몸은 차갑고 마음은 분주하며 집은 어지럽죠. 이 세 가지가 흐트러지면 금전운은 절대 머물지 못합니다. 부자들이 입동에 지켰던 세 가지 원칙. 꼭 기억해 두세요. 첫째, 몸은 따뜻하게. 둘째, 마음은 고요하게. 셋째, 공간은 깨끗하게. 이 단순한 세 문장이 재물의 문을 여는 가장 강력한 열쇠입니다. 그럼 먼저 입동날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철이 아닌 음식입니다. 입동은 자연이 움츠러드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멀리서 비행기로 실려온 열대과일이나 채소를 비싼 값에 사 먹는다면, 그리고 계절이 지난 채소들, 그건 자연의 리듬을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조상님들은 계절을 거슬러 먹으면 돈도 거슬러 나간다고 하셨습니다. 자연의 순리에 맞지 않는 소비는 금전운의 흐름을 깨뜨립니다. 자연은 순리대로 사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억지로 바꾸는 자에게는 복의 문을 닫습니다. 여기에서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팁을 드리자면, 입동에는 가까운 시장에서 국산 제철 식재료를 구입해 보세요. 그 자체가 재물의 순환입니다. 두 번째는 너무 짠 음식입니다. 입동은 물의 기운이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짠 음식을 과하게 먹으면 몸속에 수분이 빠져나가고 물의 균형이 깨집니다. 풍수에서 물은 재물입니다. 물이 탁하거나 흐르지 않으면 재물이 막히는 법이지요. 또한 물이 탁하거나 넘치면 돈도 흘러나갑니다. 짠 음식은 물의 기운을 막아 재물운을 얼어붙게 만듭니다. 실전 팁을 드리자면, 입동 전후로 국물간을 조금 싱겁게 맞추세요. 단순한 건강관리 같지만 풍수적으로는 물의 기운을 맑게 유지하는 재물관리법입니다. 세 번째, 찬 음식입니다. 샐러드, 냉면, 얼음 든 음료, 차가운 과일. 이 모든 것은 몸의 온기를 빼앗고 복의 기운을 식혀버립니다. 이건 몸의 불씨를 꺼뜨리는 행동입니다. 몸이 차가워지면 기운이 움츠러듭니다. 움츠러든 기운은 돈의 흐름을 막습니다. 기운이 식으면 재물도 식습니다. 움직이던 운이 멈추고 열리던 복이 닫혀버립니다. 입동에는 반드시 뜨겁고 따뜻한 음식으로 몸을 지켜야 합니다. 반드시 실천하셔야 할 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기엔 따뜻한 차를 가까이 두세요. 생강차, 대추차, 유자차는 모두 입동의 복을 불러들이는 불의 기운입니다. 넷째, 인스턴트 음식과 대충 때우는 식사도 금물입니다. 입동은 복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냥 라면으로 때워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복을 거절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정성이 없는 밥상에는 복이 앉지 않습니다. 실천 팁입니다. 하루 한 끼라도 정성껏 상을 차려보세요. 밥상은 복이 머무는 재단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입동에 먹으면 복이 들어오고
금전운이 올라가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김장김치입니다. 입동 무렵이면 전국적으로 김장을 시작하지요. 조상님들은 김장을 단순히 음식 저장이 아니라 복과 재물을 저장하는 의식으로 여겼습니다. 배추를 절이고 재료를 다듬고 정성껏 버무려 항아리에 담는 일. 이 모든 과정이 곧 돈을 모으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입동 전후에 반드시 김장을 하거나 김치를 나누었습니다. 정성껏 만든 김치를 가족이나 이웃에게 나누는 순간 복의 순환이 시작됩니다. 복은 돌고 도는 것. 이 단순한 진리를 조상들은 김장으로 실천했지요. 실천 팁입니다. 김장을 직접 하지 못하더라도 김치를 담그는 마음으로 정리정돈을 하세요. 이 공간에 새 복을 저장한다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팥으로 만든 음식입니다. 팥의 붉은 빛은 양의 기운, 즉 복의 색입니다. 붉은색은 어둠을 몰아내고 탁한 기운을 정화한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입동에는 팥시루떡, 팥죽, 팥밥을 만들어 먹거나 나누었습니다. 혼자 먹지 않고 이웃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팥의 기운은 공유할수록 커진다고 했지요. 실천 팁입니다. 입동 당일 아침, 작은 팥죽 한 그릇이라도 끓여 가족과 나눠보세요. 이건 우리 집의 복을 나누는 첫 행위가 됩니다. 세 번째는 추어탕과 같은 따뜻한 보양식입니다. 미꾸라지는 땅속 깊은 곳에 사는 강한 생명력의 상징입니다. 이것을 푹 고아 먹으면 몸속 깊은 곳에서 기운, 즉 양기가 살아납니다. 기운이 올라오면 재물도 함께 올라옵니다. 이건 풍수의 기본 공식입니다. 또한 제철 해산물인 고등어, 조개, 가리비 같은 것도 좋습니다. 바다는 풍요의 근원입니다. 이 시기 바다의 기운을 받는 것은 재물의 기운을 흡수하는 것과 같습니다. 네 번째는 햅쌀밥입니다. 가을의 수확한 새쌀은 새로운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묵은 기운을 몰아내고 새 복을 불러들이는 역할을 하지요. 그래서 부자들은 입동 무렵 새 쌀밥을 지어 먹으며 올해의 복을 단단히 묶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흰 쌀밥은 맑음과 순수함의 상징입니다. 복은 탁한 곳보다 깨끗한 그릇에 머문다는 뜻이죠. 실천 팁입니다. 입동날은 꼭 새 쌀밥과 따뜻한 국을 준비하세요. 복이 식지 않는다는 마음을 담으면 충분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밤과 대추. 이 두 재료는 몸의 근본을 튼튼히 하는 음식입니다. 밤은 신장을, 대추는 비장을 강화합니다. 이 두 장기가 튼튼해야 재물을 모으고 저장하는 힘이 생깁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가 흔들리지 않듯 기초가 단단해야 금전운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실천 팁입니다. 밤 대추를 넣은 보양죽이나 차로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그날 밤 복이 따뜻하게 머뭅니다. 자, 이제 음식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금기해야 할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입동날 행동으로 피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냉장고나 저장고를 방치하는 것입니다. 남은 음식, 썩은 재료, 방치된 반찬통. 이건 단순히 위생 문제가 아닙니다. 복의 순환이 막힌 공간입니다. 썩은 음식은 썩은 기운을 부릅니다. 냉장고를 정리하는 것은 곧 복의 저장소를 청소하는 일입니다. 실천 팁입니다. 입동 전날 냉장고를 비우고 닦아보세요. 냉장고의 냄새가 사라지는 순간 복이 들어온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둘째, 정리되지 않은 집. 특히 입동 전후 일주일은 집을 정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현관, 부엌, 침실, 화장실, 창고까지 불필요한 물건을 비우고 먼지를 닦고 틈새를 막으세요. 공간이 어지러우면 금전운이 흩어집니다. 정돈된 공간이 복을 붙잡습니다. 실천 팁입니다. 현관에 신발 두세 켤레만 두고 밝은 조명을 켜세요. 불빛은 복의 길을 안내하는 등불입니다. 셋째, 나눔을 게을리하지 말 것. 입동은 감사와 나눔의 절기입니다. 내 것도 부족한데 하는 마음을 가지면 복의 흐름이 끊깁니다. 작은 것이라도 나누세요. 감사 인사 한마디,
따뜻한 차 한 잔, 작은 선물 하나. 이런 나눔이 돈의 순환을 열고 복의 길을 엽니다. 실천 팁입니다. 커피 한 잔, 작은 선물,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나누세요. 복은 순환할 때 커집니다. 넷째, 밤늦게까지 일하지 말 것. 입동 이후는 자연히 쉬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만 불을 켜고 계속 일한다면 운의 에너지가 고갈됩니다. 밤에는 불을 켜고 따뜻하게 하세요. 집이 어두우면 복이 길을 잃습니다. 불빛 하나가 복을 머무르게 합니다. 실천 팁입니다. 입동날 밤엔 조용히 불을 밝히고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마무리하세요. 복은 고요한 밤의 등불 아래 머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입동에 꼭 해야 할 실천법을 알려드릴게요. 입동날 반드시 해야 할 복의 실천법 4가지. 첫째, 감사 인사를 전하세요. 부모님, 스승님, 친구, 이웃 누구든 좋습니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가 막혀있던 복의 문을 열어주고 재물의 흐름을 바꿉니다. 입동은 한 해의 기운이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감사 인사는 막힌 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둘째, 내 재정과 지출을 점검하세요. 조상님들은 입동 무렵 곡식을 정리하고 항아리를 닦고 장독대를 손봤습니다. 현대의 우리는 통장과 장부를 점검하면 됩니다. 실천 팁입니다. 지출 내역을 정리하고 작은 절약 계획을 세워보세요. 이것이 현대판 재물 저장 의식입니다. 셋, 집의 틈새를 막으세요. 바람이 드는 곳은 돈이 새는 곳입니다. 보일러, 창문, 문풍지를 점검하세요. 따뜻함이 새어나가면 복도 함께 빠져나갑니다. 실천 팁입니다. 테이프 하나 붙이는 그 순간 복이 새지 않도록 복의 문을 닫는 셈입니다. 넷, 몸을 따뜻하게 하세요. 따뜻한 국물 한 그릇, 반신욕, 족욕 모두 좋습니다. 특히 발을 따뜻하게 하세요. 발은 몸의 기운을 끌어올리는 중심입니다. 실천 팁입니다. 입동날 밤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며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올겨울 내 복은 내 안에 따뜻하게 머문다. 입동은 복이 스며드는 시기입니다. 정돈된 공간, 따뜻한 몸, 고요한 마음에 복은 머뭅니다. 다음은 입동날의 한 어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몇 해 전 한 구독자분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늘 입동날이면 새벽부터 부엌불을 지피셨다고 해요. 입동날은 불이 꺼지면 복이 얼어붙는다. 그래서 그날만큼은 부엌에 불을 꺼두지 않으셨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셨던 일이 있었죠. 작은 그릇에 김치를 덜어 이웃집 문 앞에 두고 오셨대요. 우리 집 복이 이 집에도 가야 우리 집 복이 더 커진다. 그 집은 어려운 시절에도 이상하게 늘 살림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복은 혼자 먹으면 금방 식어버려. 이 짧은 이야기가 입동의 모든 지혜를 담고 있지 않을까요? 입동은 단순한 절기가 아닙니다. 복이 스며들 준비를 하는 운의 문턱입니다. 정돈된 공간, 따뜻한 몸, 고요한 마음. 이 3가지가 모일 때 복은 머무릅니다. 복은 준비된 그릇에만 담긴다. 고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건 이미 복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입동, 여러분의 집과 마음에 따뜻한 복이 가득 차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꼭 전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복이 멈추지 않게 하는 가장 간단한 실천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길 언제나 따뜻한 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복은 준비된 그릇에만 담긴다. 이 말을 절대 잊지 마세요.